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853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853일 차예요. 중간이죠. 중간 단락. 네. 물론부터 할게요. 네. 기브 앤 테이크 316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 316페이지고요. 중간 볼게요. 물론 기버는 간혹 테이커 때문에 속을 끓인다. 어떤 경우에는 준 만큼 되돌려 받았거나 오히려 더 많이 받았다고 느낀다. 이때 기버는 시간이 흐를수록 개인 간의 차이에 민감해지고 상냥함과 무뚝뚝함이라는 흑백 상자는 회색이 되어버린다. 기버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동기 사이의 차이를 알아보는 이 세밀한 능력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했을 때 호구로 전락한다.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면 호구로 전락한대요. 먼저 베풀고 나중에 질문하는 성향은 진실성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리기 쉽다. 먼저 베풀고 질문을 나중에 한다. 컨설턴트로 일하는 릴리안 바워에게는 어떤 사람이든 자신에게 부탁하기만 하면 들어주기 위해 일정을 비워두는 습관이 있다. 고객이 추가적인 분석을 요청하면 엄밀히 볼 때 관련 프로젝트가 아님에도 그 일을 해준다. 부하 직원이 조언을 구할 경우 즉시 일정표를 꺼내 자기 시간을 내주면서까지 응한다. 제이슨 켈러는 딜로이트에서 진실성 판단 과정과 거의 유사한 접근 방식을 택했다. 갤러도 신입사원을 모두 돕지만 그들과 처음 대화할 때 누가 기버이고 테이커인지 유심히 살펴본다. 전 세계에서 일하는 한 명 한 명을 미리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진실하고 또 누가 그렇지 않은지 알아보려 애를 씁니다. 어떤 친구는 타인을 알아가려는 대화에서 대뜸 컨설턴트로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갤러는 그런 사람이 테이커라고 가정한다. 그들은 30분짜리 회의에서 자기가 요즘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자기를 기억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상대방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원해서. 그래서 그들은 결코 통찰력 있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대단히 피상적이죠. 그런 까닭에 그들을 정말로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합니다. 자기를 자꾸 알리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한테, 둘이 대화를 나누는데 내 자신한테 초점이 맞춰 있는 경우,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해서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던, 회생이 아니라 거듭해서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던 릴리안 바워도 점차 어떤 사람은 테이커처럼 행동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은 너무 자기중심적이라 얻을 수 있는 것만 다 얻으면 떠나버려요. 그래서 나도 좀 더 체계적으로 남을 돕기 시작했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뭔가 필요한 거 가져가고 떠나버린다. 그녀는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며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흐른 뒤 그녀는 부탁을 거절할 이유, 목록을 만들었다. 나아가 베풀기를 계속하되 훨씬 더 효과적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관리자와 준 임원을 위한 조언 안내서를 집필했다. 덕분에 테이커에게 같은 말을 반복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게 훨씬 더 전략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죠. 기본은 일단 진실성, 판단 능력을 통해 잠재적 테이커를 가려내기 시작하면 언제 방어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깨닫는다.
때론 테이커를 굳게 믿어 너무 늦게 알아차릴 수도 있다. 기보가 이미 테이커의 이익을 깊이 고려하는 함정에 빠졌다면 어떻게 호구 신세를 면할 수 있을까? 어, 그러니까 기보가 진실성 판단 능력을 통해서 잠재적인 테이커를 가려내기 시작하면 언제 방어 자세를 취하게 하는지 깨닫는다. 근데 이렇게 참 이게 막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아요. 언제 판단 능력을 느낄까, 테이커를. 이걸 통틀어서 쫙 잘할 수 있는 거는 내 신념을 없애고, 나의 기준점을 없애고, 순수한 상태에서 있으면 그 순수함이 보여요. 내가 맑아지면, 내 생각이 없어지면 상대방이 그대로 움직임이나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어두우면 어두운 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내 기준에. 그래서 막 여기서는 뭐 진실성 판단 능력이다, 잠재력의 방어 능력이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늦게 뭐 테이커를 굳게 믿어서 너무 늦게 알아차릴 수 있다. 테이커인지 기버인지 모르고 테이커. 뭐 세상 사람들이 테이커가 많죠. 매처 테이커가 되게 많아요. 매처 테이커 엄청 많죠. 근데 거기서 이 늦게 알아차려가지고 내가 뒤에 뒤통수를 맞고 뭐 하고 뭐 다 일반적인 거 대체적으로 테이커, 그 다음에 매처, 그 다음에 기버 작잖아요. 이렇게 올라갈수록 많은 분포가 되어 있는 거는 테이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기버가 이미 테이커의 이익을 깊이 고려하는 함정에 빠졌다면 어떤 호구 신세를 면할 수 있을까? 뭐, 그러니까 참 약간의 좀 이제 생각도 이럴까 저럴까, 막 이 사람이 나한테 해를 줄까 안 줄까, 이제 막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내가 맑아지게 그냥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순수하게 보이기 때문에 신념을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사소한 거라도 다시 좀 정신 좀 차리고 질문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어제 제가 질문을 했는데, 뭐 이래저래 얘기하시는데 이게 썩 석연치가 않은데, 결국은 제 생각에 그런 거죠. 자부심이 네가 있으니까 네가 자부심을 없애라. 한마디 살짝 지나가신 말씀이 그거를, 옛날엔 그 자부심으로 여태까지는 있지만 이제는 그 자부심조차 사라져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보다 딴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자부심이 자부심이 잘못 건드리실까 봐 그러는지 뭐 다른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결론은, 그래, 내가 자부심을 이제는 그 자부심조차도 내려놓으라는 거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질문을 했는데, 예, 그래서 혼자 판단을 또 해요. 예, 질문하고 나서. 예. 근데 어쨌든 사소한 것들을 이렇게 걸릴 때마다 적어놨었어요. 그래서 안 해도 될 게 있고, 기억 안 나는 게 있고, 벌써 지나가서 벌써 이렇게 탁 느낌적으로 별로 안 좋은 게 탁 있어요. 그러면 그냥 바로 카톡에다가 적어놨다가 느낌이 그때그때 안 좋으면 그거는 사소한 것까지 있어서 다 해체를 시켜야 돼요. 해체. 에너지, 부정적인 에너지 해체. 그 의식은 순수하잖아요. 에너지 자체가 순수하고 맑고 내 생각이 올라와. 그것도 신념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다 적어놨었던 것 중에 이제 순차적으로 궁금한 것들은 이제 질문을 또 시작을 또 합니다. 예. 그래서 또 여러분들도 질문 많이 하시면은 그냥 내가 순수해지면 된다. 내가 맑아지면 된다. 예, 그걸 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볼게요. 느낌이 아닌 생각의 감정이입하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느낌에서 감정이 올라오고, 감정에서 생각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는 완전히 이쪽으로는 조직, 심리학 교수님이시긴 하지만, 애덤 그랜트 이분이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수석 졸업이긴 하지만, 자부심이 올라오려고 그래요. 저는 수-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수석 졸업하셨대요. 이 애덤 그랜트, 이 책을 쓰신 분이요. 굉장히 좋은 내용은 있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내용 중에서는 느낌이 아닌 느낌이 있죠. 느낌은 신념 때문에 오는 거고, 신념이, 내 믿음이 있어요. 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느낌이 올라오면 느낌 때문에 그 느낌을 탁 놓쳐버려요. 감정으로 훅 올라가 버리죠. 감정으로 올라와서 분노가 되면 확 째버리잖아요. 근데
그 분노가 딱 있을 때 호흡을 하고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때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느낌이 싸하다. 그럴 때 빨리 멈춰야 되거든요. 느낌이 안 좋을 때. 그 느낌이 우선적인 거죠. 느낌부터는 무의식으로 이게 잠재되어 있는 거고, 감정과 생각은 현재의식에서 드러난 거고, 여기 헷갈릴 수, 그쵸?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볼게요. 브래드에게, 어, 고객과 돈을 빼앗기고 몇 년이 지난 뒤 피터 오델이 피터 오덴은 리치라는 사람과 동업을 시작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리치는 무척 상냥했다. 그는 열정적이고 친절했지만 한 동료는 그를 이렇게 생각한다. 리치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기고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는 테이커입니다. 피터가 기버지요. 리치는 피터의 모든 것을 빨아먹었습니다. 음, 리치는 사업이 성공하는데 별로 기여한 것도 없으면서 1년에 30만 달러의 연봉을 챙겼다. 어, 기여한 게 없는데 1년에 30만 달러. 오스트레일리아 골드코스트에 사는 그는 해변에서 어슬렁거리다가 골드코스트 진짜 멋있는데 그쵸? 예뻐요 골드코스트. 어슬렁거리다가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사무실에 나왔다가 10시에 대낮부터 술집으로 달려가다 술집도라 달려가는 건 아니죠. 피터는 그 당시의 일을 한탄했다. 먼저 딱 행동이 술집을 달려갔다. 대낮에 그것도. 그럼 벌써 아니잖아요. 아니올시다잖아요. 그죠? 브래드가 내게 테이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확실히 가르쳐 주었지만 덕분에 리치가 엄청난 테이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난 항상 잔업에 시달리는데 리치는 철저하게 사업 자금만 축내고 있었지요. 그는 직원이든 고객 서비스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회사 분위기가 망치고 있었죠. 내 신뢰를 배신하고 나를 이용해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투자 자금 없이 맨손으로 사업을 일으켰거든요. 그럼에도 피터는 계속해서 소심하게 대처했다. 어느 월요일 리치가 골드코스트에 수백만 달러짜리 집을 샀다고 자랑할 때까지는 말이다. 10만 달러가 필요했던 리치는 그 돈을 회사 자금에서 빼갔다. 그날 이사회에서 리치는 친구와 술집에서 만나기로 했다며 먼저 자리를 떴다. 거기까지가 피터가 보여준 인내심의 한계였다. 그는 더 이상 리치를 믿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피터는 리치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이사회에 약속했지만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죄책감과 불편한 마음에 사로잡혔다. 한 동료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리치는 내게 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 있었죠. 하지만 나는 피터가 기버였기 때문에 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터는 그 일이 리치에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고 있었고 그를 구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피터는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상상할 때 경험하는 강력한 감정, 어떻게 해요? 타인의 고통을 상상할 때,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상상할 때 경험하는 강력한 감정. 내 감정 참 이게 복잡해요. 타인의 고통을 상상할 때 경험하는 게 내가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같이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입의 희생자였다. 희생자가 아닌데 여기서는 좀 우리 공부한 거에서 있죠. 희생자가 아니죠. 그냥 희생자가 아니라 뭐예요? 기회죠. 우리는 기회로 봐요. 왜? 저 사람이 힘들 때 내가 같이 힘들어. 그럼 내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같이 그 느낌이 오죠. 그럼 내가 그 경험 속에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희생이라고 그랬어요. 감정이입은 베풀음의 배후에 구석구석 스민 강력한 힘이지만 또한 기벌을 취약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기도 하다. 브래드가 투자 전문 업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택했을 때 피터는 그의 고통을 느끼고 망설임 없이 그의 고객을 만나 주었다. 피터는 리치가 회사에서 쫓겨나면 어떤 기분일지 생각하며 미안한 마음에 그를 내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쫓겨나면 그 뭐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그 신념이 자꾸 강화가 되죠. 그는 고전적인 협상 연구에서 볼 수 있는 감정이입의 함정에 빠져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어, 보낼 땐 보내야 되죠. 보낼 땐 보내야 되는데 보내는 것도 업이잖아요. 근데 아, 이 사람이 이렇구나라는 걸 알고 해야 되죠, 우리는. 그냥 넌 아니야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아, 이 사람이 이런 스타일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이구나라는 걸 아는 거. 아는 상태에서 내가 저 사람이 쫓겨났을 때 불쌍하다. 우리가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말리잖아요. 휘말리잖아요. 엄마한테 휘말리는 게 그거 아니에요? 엄마가 불쌍해 보이기도 해.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 근데 또 엄마도 미워. 막 이런 게 동시에 있잖아요. 엄마에 대한 감정이 미움과 같이 막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떠나면 어떡하지? 직장 생활도 없고 저 사람이 막 이러면서 보내야 되는데 보내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내 마음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마음들이.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잘못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해야 될 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 몇 달 전이었죠. 정말 아이러니한 거짓말을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잖아요. 정말 생각지도 않은 거짓말을, 정말 특이한 거짓말을 한 거는 생애 살면서 이 59년 동안 처음 봤어요. 근데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재밌어요. 재밌기는. 돌아가시지도 않은 분을 돌아가셨다 하는데,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 옛날 같아서 그냥 믿기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장례식장에 전화를 해봤다니까요. 제가. 그랬더니 장례식장에 전화를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당장 가야 되겠다. 거기 장례식장에. 막 이랬어요. 극구 그래 오지 말라 하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네가 잘못 거짓말한 거를 알고 있어라는 거를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왔죠, 서울에. 왔는데, 음, 질문을 해서 선생님이 답을 해주셨는데 본인이 다 모른다. 라는 생각에 신념을 갖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질문하시는 거에 답을 해주신 것도 안 받아들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자기 신념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알려줘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왜? 뭔가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뭔가 질문을 하는데 여기도 석연치 않은 뭔가 그게 있어가지고 불렀죠, 제가. 그래서 있잖아, 내가 장례식장에 전화해봤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얼음. 근데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너의 습관이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의 습관이라서 나쁘거나 싫은, 그래서 연락 와요, 지금도요. 분노로 얘기했다면 뭐 좀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때가 될 때 얘기를 해야 될 때는 그 분노나 감정 없이 얘기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웃는데요? 또 다 못 읽겠네. 한 달러. 오, 길다. 한 장 더 있네, 앞뒤. 한 세 페이지는 더 읽어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해줘야 될 때는 얘기를 하는데, 감정을 빼고. 감정이 들어가면 업이 쌓이는 건데, 우리가 업을 되게 많이 쌓아놓잖아요. 표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속에서 있어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표현을 안 해도 으쌰 하면은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할 땐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쫓겨나면 저 사람이 힘들까봐. 그럼 뭐예요?
쫓겨났을 때 내 힘들까봐를 느낀다는 거는 저 사람 쫓겨나서 불쌍해. 그럼 뭐야? 나도 불쌍해. 그럼 내가 불쌍한 것 때문에 저 사람을 쫓아내질 못한다는 거죠. 그쵸?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공부해서 풀어나가야 돼요. 네, 나를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책이 사실은 그래요. 공부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깨달음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은 깨달음에 관심이 그닥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하면 사업을,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업에 더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돈이 날라 들어올까? 이렇게 에너지가 밝으면 돈이 끌려 들어올까? 그쵸? 뭐 그런 끌려 들어올까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좀 더 만족감이 있을 때 이 깨달음으로 가는 거죠. 어쨌든 저는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맞아요. 감정을 뺀다는 건 대단한 기술이죠. 저희는 지금 감정을 빼고 하는 그런, 너무 열심히 들으시네요, 유정수님. 예, 엄청 열심히 들으셨는데요. 예. 감정이 안 흔들리는 거는 밑에서 뿌리를 제대로 관리를 하면 감정은 줄기예요. 줄기. 생각은 잎사귀, 열매라고 보시면은. 그렇죠? 그래서 줄기의 감정들은 그 밑에서 더 밑으로 음, 씨앗을 찾아서 재맥락을 하면 이게 사라지는 거죠. 그런 수업을 이제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래서 어쨌든 감정을 빼고 얘기를 했더니 놀래죠. 상기되고 엄청 놀랬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알아야 뭔가 좀 스탑을 할 것 같아서 그냥 웃으면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고 있다.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때. 저희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왜, 어, 들어오셨네. 대명동에. 안 들어오신 줄. 그래서 어쨌든 해야 됐던 얘기를 하지만 감정을 빼고 나서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신념을 찾아서 재맥락이 되어야지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꾸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냥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뭐 이래저래 전에 뿌려놨던 게 지금 뭐 열매가 맺는 것도 있지만 지금 내가 편하면 어떻게 되느냐가 또 그 다음이 내일이 모레가 또 좋잖아요. 어쨌든 좋은 소식이 또 있어서 어제 아침에는 정말 2년 동안 그전에는 밥을 한번 먹고 헤어진 적이 있었는데 멀뚱멀뚱한 거예요. 같은 일을 하다가, 그래, 내가 너무 힘드니까 네 맘대로 해라. 그랬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리더십 부족. 제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부족했죠. 그릇이 작아가지고 담지를 못하는 거야. 떨어져 나간 거죠. 제 그릇이 작아가지고. 근데 그래도 가끔씩은 연락을 해야죠. 그래서 마지막에 한 3년 전인가요? 밥을 한번 먹고 헤어졌는데, 그래 놓고 또 뒤에 한번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꾸준하게 했는데, 씹어요. 씹는다는 거 아시죠? 보고 읽지도 않고, 나중에 씹고 그랬는데, 어제 아침에는 좋은 아침 이모티콘을 보내서 얘가 잘못 보낸 건가? 잘못 찍어서 왜 이렇게 잘못 보냈나?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와서, 웬일이지 싶어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옛날 같았으면, 그래. 그러고 막 신나서 뛰어나갔겠죠.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 나한테 오래간만에 연락하는데 왜 만나자 하는 이유가 뭐야? 웃으면서, 너 나하고 만나자는 이유가 뭐야? 이게 아니라, 나를 만나자는 이유가 뭔데? 그랬더니, 뭐 웃더라고요. 호호 하더니 통화되냐고 그래서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그때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 좀 시끄러워가지고 어제 저녁에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뭐래? 그리고 막 얘기했더니 뭘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오래간만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 사랑과 관심을 갖고 들어주면서 얘기하는 수밖에 없다. 소통이. 그게 결론이에요. 그 생각을 했죠.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조금 빨리 가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일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고가 많으신
우리 할머니께서 계셨는데 할미가 봐주는 토요일 일요일은 할미가 아기를 좀 봐드리려고 했는데 오전만 봐드리고 또 이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약속을 또 다시 또 약속을 확인하고 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음, 편안해지니까는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 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저의 숨은 의도는 다 있죠. 같이 공부했으면 하는 게 숨은 의도는 있죠. 연락이 오면. 근데 공부해서 왜, 내가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더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하여튼 어제 좋은 또 연락이 또 와서 그냥 소통되는 것만큼 그것이라도 좋은 거예요. 소통되는 거, 연락 온 거, 2년 동안 연락을 안 하다가 본인이 연락이 온 것만으로도 행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은 일이죠. 좋은 일들이 가득 또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아직 한 장 반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내일 또 하고요. 화요일 날 부산에서 수업이 있고요. 네. 그다음 11월 11일이 곧 옵니다. 그래서 12월 6일, 7일 날 깨달음 시크릿이 있어서 거기에 여러분들 주변에 같이 가실 분들 제대로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끝나고 명상 있습니다. 명상 많이 참석하셔서 내가 고요하게 있을 때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예, 그럼 이렇게 또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갑자기 명상하는데 뭐가 툭 떠올랐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이 아주 진짜 나를 고요하게 보면서 이 감정이 올라오는 건 마음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걸 탁탁 건져낼 수 있는, 탁 튀는 거예요. 물이 고요해야 되잖아요. 뭐 꾸정물을 골라내려고 그래도 물이 고요했을 때 오물이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막 흔들리고 있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들 좀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음성 해제시켜 주시고 인사하고 마칠게요.